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주시죠. 하반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네, 이제 뭐 연말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올해 증시도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데요. 최근에 매크로 지표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금리 인하기나 금리 인상기 때는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점을 살펴보는 거고요. 크게는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금은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라는 점으로 일컬어져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강한데 원자재 중에서 금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요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요라는 점을 들어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의 수요가 더해지다 보니까 금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원자재의 변화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죠. 들어서기 직전에 이 정책을 놓고 유가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우리가 65불 정도 이하 도달을 하면은 셰일 오일 기업들의 채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다 보니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과공급 구간이다 보니까요. 유가 약세를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원재료로 쓰이다 보니까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더해져서 LNG 수출 같은 경우를 확대한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 핵심은 유가 약세, 천연가스 강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불 목전에서 9만 3천 불대까지 조정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는 한데 시장 속에서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 같은 경우가 다뤄지다 보니 대중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조정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준기축 통화라고 하죠. 그 부분에 준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과거와는 다르게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고 환율 같은 경우는 강달러 추세입니다. 이 속에서 어제는 약간 변화가 나타났죠. 0.6% 정도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채권 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변화예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3%를 하회하면서 미국에서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어제는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크로 지표 추이는 종합적으로 주식시장에게는 불리하지 않아요. 되려 유리한 상황임을 짚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유리한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트럼프 랠리에 따른 움직임들도 좀 색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의 강세, 비트코인 좀 밀리긴 했지만 강세 보여주고 있고 강달러까지. 네. 예, 그렇죠. 네. 국채 같은 경우는 올라서다가 내려서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재정 적자 확대가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번에 재무장관이 새롭게 임명된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그 관세라든지 재정 적자의 확대를 조금은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부각이 됐어요. GDP 기준으로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6.7% 정도인데 333이라는 하나의 안을 내세웠죠. 이걸 한 3%까지 줄인다라는 거는 국채에 대해서 유동성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금리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는 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4.5%대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가 이게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아닌데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기의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3%대 정도 그 이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는 우호적입니다. 네네. 이게 방향이 지나치게 하락을 해버리면 좀 불리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유리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경제에 있어서 전망됐던 그 재정 적자의 확대라는 우려가 네.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가운데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 달러화 강세는 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이게 미국 시장이 유리하다고 보셨고 비트코인은 유동성 지표로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약세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긍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과공급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네. 네, 금리 인하기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비트코인은 유동성 지표라는 점이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선호의 잣대로 보기에는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면 주식시장에게 규모가 작아지니까 시장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되려 비트코인과 함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동시에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우리나라는 예탁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유동성에 대해서는 좀 저하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적당히 유지가 돼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달러는 미국 시장에게는 유리하죠. 그 속에서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시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동결이나 인상기 때 같은 경우는 큰 뭐 영향은 없겠지만 금리가 하락기에는 채권금리가 그에 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후에 뭐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 일각에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나타났다 보니까 또 언젠가 경기 침체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데 그 경기 침체 도래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 뭐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는 그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뺀다면 네.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 지표도 좋고 이렇게 재무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네. 그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부의 구조 자체가 좀 개혁되는 건가 이런 좀 네.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참 부진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바닥을 찍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바닥을 찍어주는 형태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 미국 시장의 변화에도 기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의 변화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자체를 두고는 미국에서 다시금 반응하기 시작한 건 뭐 인프라 관련주들,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뭐 홈디포 이런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고, 뭐 ETF 관련해서 주택 부동산 ETF 같은 경우가 전 거래일에서는 강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군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는 강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종목들 보면 오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가 각각 뭐 7%,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약간은 동조화가 안 되는 게 미국 시장보다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가 더 강했어요. 예. 강했다 보니까 동조화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속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동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별개의 요인인 거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주가의 레벨 부담이 없는 쪽은 좀 2차 전지군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의 레벨을 회복을 해주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회복세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회복세는 나오고 있는데 지수 정도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추후에 또 지수 강도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뭐 수요에 좀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 전기차 수요, 배터리 네, 수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캐즘의 끝 정도는 온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뭐 배터리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전망을 보면은 내년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보다 네. 성장하는 네. 성장폭도 꽤 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시장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여러 부담들도 많이 있었는데 금투세 폐지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미국장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사실 반등을 해도 큰 폭의 어떤 회복세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반격하는 내년도 국내 증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떠실까요? 뭐 반격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그 강달러 추이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달러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달러 추이로 간다라고 하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고 지금 뭐 증권사나 아니면 나머지 그 GDP 데이터를 도출하는 뭐 쪽에서 그다음에 해외 뭐 IB 쪽에서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내년 초 기준으로는 2%대에서 한 1.8%대까지 낮춘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뭐 자금 동력을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나라로 투입하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는 다시 2%대 회복으로 좀 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시장임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1년차, 2년차는 네. 더 정책적으로도 강하고 더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곤 하니까요. 트럼프 경제 특징 강달러 내년에 이어진다면 국내장에 크게 보탬이 될 만한 요소는 좀 적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강달러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주목할 업종과 종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여전히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에 긍정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재 중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재건과 반대되는 업종이죠.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조정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죠. 재건이 강화될 때는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이 올라있던 방산주는 조정이 나올 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 조정을 놓고 급하게 매수에 가담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방산 쪽은 조금 가격 조정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열고 산업재 중에서는 에너지와 방향의 결이 맞는 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천연가스 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긍정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고 네, 조선 원전주, 네, 뭐 조선 이쪽도 조선 그렇고요. 기자재,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제약바이오. 네, 트레이딩 관점의 강도가 약한 쪽은 제약바이오고 트레이딩 관점의 강도가 강한 쪽은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메탈 가격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 리튬과 관련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던 기업들이 셧다운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의 기업들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과공급도 해소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은 잡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메이커사든지 수요가 좀 촉진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레이더를 세우고 계속 살펴보는 거죠. 네, 2차 전지까지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할 업종 산업재 꼽혔습니다. 그 안에서 조선기자재, 원전 같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꼽아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